근데 왜 철학이냐고요? 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왜 탄생 이야기에 철학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클리퍼는 과거의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위창의 조화, 과연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는 뜻인데요. 오리지널러티, 센서빌러티, 리크레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카 대표 엉클랭이에요. 오늘부터는 마스카 아이웨어 탄생 과정 중 꿈의 이야기의 그 다음 단계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나만의 브랜드나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도록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품 탄생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마스카 안경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안경에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마스카의 디자인 철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철학이냐고요? 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왜 탄생 이야기에 철학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시면서 지금 바로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잠시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조금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마스카의 디자인 철학을 정리하고 표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안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브랜드를 찾고 계시거나 구매를 위해서 그게 비싼지 싼지 구별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품 가격을 정하는데 철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나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도구의 탄생을 보면 그냥 막 만들어졌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컵이 없던 시절에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어떤 조상님이 어떻게 하면 편히 먹을 수 있을까? 진짜 곰곰이 생각하다가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남들이 보지 못한 불편함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곰곰이 생각해서 만드는 것을 정리하면 제품을 만드는 이유와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준, 가치, 제품의 가격의 기준이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철학과 기준이 없이 만든 제품의 가치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철학 없이 막 카피하고 연예인만 협찬해서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들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야 될까요? 그런 제품의 소비자는 얼마의 가격을 투자해서 구매해야 될까요? 저는 매출만을 위해서 철학 없이 제작한 제품은 결국은 잠깐 고객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긴 세월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 단언합니다. 우리가 잠시 예술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다빈치, 모네, 피카소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삼아 비록 예술이 아닌 제품이라 할지라도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브랜드의 역할이고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품 제작의 첫 출발은 디자인 철학 세우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가끔 철학하면 사주 보는 철학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스카 디자인 철학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저도 지식이 짧아서 철학을 먼저 세우지는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와 협업하던 훌륭한 디자이너가 저에게 힌트를 주는 질문을 했는데요. 내가 입는 옷, 그 다음에 신발, 이런 컵, 가방 등 제가 좋아하는 물건 중 가장 표현하고 싶은 디자인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서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디자인은 있는데요. 대개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구매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디자이너의 질문을 곱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그것들 사이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디자인들이 베이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화려하고 막 개성이 넘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제품들이 꼭 어딘가 모르는 차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개별적인 차이의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디자인 면에서도 그런 종류를 선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았는데요. 그때 마침 프라다의 클리퍼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프라다의 신발은 구매하지 않았지만요. 이유는요.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클리퍼는 과거의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밑창의 조화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현 시대의 새로운 뉴 베이직을 제시하는 디자인으로서 제 생각을 표현하기에 딱 맞았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는 프라다 디자인의 설명을 기초로 출발해서 제품에 반영되었고 현재는 차이와 조화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대, 서양과 동양 등 극과 극의 조화를 연결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디자인 철학으로 정의하고 마스카만의 뉴 베이직 안경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철학을 마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마스카 디자인의 가치 3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가치란 철학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과연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는 뜻인데요. 마스카는 뉴 베이직 안경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인 디자인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어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 센서빌리티, 리크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오리지널리티는 쉽게 말해서 독창성과 본질을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안경테의 본질이나 이렇게 안경 렌즈를 보호하는 기능과 편안한 착용감 아닐까요? 그래서 마스카는 항상 가볍고 편안한 안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센서빌리티인데요. 안경을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적인 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경 기능의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안경을 착용했을 때 얼굴과의 조화, 감각적인 심미성을 통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돋보이도록 디자인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 제 안경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마지막 리크레이션은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창조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다. 마스카도 기존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자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스카가 말하고자 하는 디자인 가치는 드리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디자인의 3요소인 오리지널리티, 센서빌리티, 리크레이션의 조화를 이루어 드리머들에게 퍼스널리티, 센슈얼, 트렌디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인 철학 가치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고객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거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민하는 거고 그걸 또 어떻게 컨셉으로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오늘도 지루하셨죠? 다음번에 또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에게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